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루 중 먹어야 하는 권장 물의 양이 2리터라고 하죠. 그리고 하루 중에 마시는 호흡의 양이 약 8천에서 9천 리터 정도 된대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9천 리터 정도의 공기를 마시고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제가 생존품 9,002리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이야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이게 한 종목만 해도 한 시간씩 이상씩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진행을 해야 돼서 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좀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사실은 이제 이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는 그, 이 우리 아미 생필품 중에서 가장 고가의 내구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내구재로서의 이 역할이 이제 다른 생필품하고 좀 다른 게, 이 내구재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어떤 선택의 기준들이 좀 작용을 하죠. 꼼꼼하게 제품을 따져보기도 하고, 제품 가격부터 성능과 뭐 스펙,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내구성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어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전달을 할 때도 그만큼 공부가 좀 철저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이스프링을 보면 최근에 이스프링이 리뉴얼이 됐어요. 2002년에서 그 2002년에 나왔던 제품이 여태까지 시판이 되다가 2024년에 리뉴얼이 됐습니다. 우선 이스프링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좋은 물의 조건이죠. 좋은 물의 조건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데, 안전한 물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미네랄이 있어야 합니다. 어, 역삼투압 정수기가 미네랄이 없는 물이라는 산성수라는 것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서 과거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은 좀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네랄이 함유된 풍부한 물, 용존산소량이 풍부한 물, 이 그 좋은 물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상수도관을 보면 상수도관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관, 주철관들이 이래요. 여기 7년경과 11년경과 13년경과 이렇게 해가 지나면 실제로 이렇게 이 부패한 관을 통과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원수에서 공급되어지는 상수도는 인간이 먹기에 가장 뭐 잘 정화된 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 상수도관을 통과하면서 보시다시피 이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거치면서 물이 아까 보셨던 그런 관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 덕타일 주철관, 주철관 부분이 가장 많죠? 가장 이상적인 관은 스테인리스 관인데, 스테인리스 관이 여기 32%, 전체 관의 32%라고 하지만, 이 스테인리스 관을 지나기 전에는, 자, 도복장 강관, 에나멜 코팅, 애상 에포기, 이거는 사실은 그 비스페놀 A나 각종 환경 호르몬들이 여기서 침투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덕타일 주철관,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런 녹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트리알로메탄과 녹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게 2017년 통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는 물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구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서 이제 렌탈형 정수기라고 하죠, 우리가. 렌탈형 정수기가 거의 다 이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음, 이게 원수가 물이 들어가면 전처리 침전 필터가 있고, 이게 물을 통과해서 프리카본 필터, 이게 수치입니다. 수출 통과하고, 역삼투압 필터, 이게 멤브레인 필터라고 해요. 멤브레인 필터, 역삼투압 필터를 통과하고, 포스톤 카본 필터를 통과해서 저수 탱크에 물이 담겨져서 이 저수 탱크로부터 물을 받아 먹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의 정수기들은 우선 저수 탱크가 있다는 것 자체는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뭐 숙명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증식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기한 게 역삼투압 그 필터라고 하는 게 멤브레인 필터가 그 한때 코땡땡 정수기에서 광고로 순수한 물, 깨끗한 물을 거른다고 광고하던 시절에 핵심 기술이 이 멤브레인 필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걸러냈는데
왜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걸러내고 나서 포스트 카본 필터를 또 넣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구조도가 좀 이상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 직장에 이 필터 교체하러 온 코디분한테 여쭤봤어요. 멤브레인 필터 원리가 이건데 왜 포스트 카본 필터가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죠. 이게 모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삼투압 필터 자체도 정수 성능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 실험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리고 자, 이 역삼투압 필터라고 하는 게 폐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폐수 저항이 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그 얇은 막을 통과하니까 물을 고압으로 넣어야 됩니다. 압력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물을 통과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게 이 멤브레인 필터가 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수압이 일정하게 넘어가면 물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기들은 대체로 보면 퇴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쫄쫄쫄쫄 하수구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낭비되고 있고요. 직수정수기라고 최근에 나오는 직수정수기 다른 제품들을 보면 그 직수정수기도 수압이 굉장히 쫄쫄쫄쫄 나오는 경우는 거의가 이 폐수 저항 때문에 물이 퇴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일부는 하수도로 흘러내려가고 아주 작은 양의 정수된 물만 정수기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선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정수기예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 이후에 22년 만에 2024년에 리뉴얼이 됐어요. 용 유해물질이 더 복잡해질수록 이 스프링의 기술은 더 정교해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 광고 문구가 사실 굉장히 이 제품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수익이라고 저는 봐요. 자, 이 지금 리뉴얼된 것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강력해진 정수 성능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초이스에 있는 자료를 그냥 그대로 제가 어, 퍼다가 여기다가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초이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뭐 어디 가서 찾으실 필요 없고 그냥 초이스 딱 펼치면 거기 나오는 자료들이니까요. 99%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다. 그리고 보호막에 있는 박테리아를 99.5%, 95% 제거한다. 19가지 신종의약품을 제거한다. 7가지 과부하물을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NSF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NSF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70가지 오염물질, 99.5% 보호막에 있는 박테리아 제거, 19가지 신종의약품 제거, 7가지 과부하물을 제거하고 99%의 그러니까 초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물속에 발견된 초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죠. 자, 이 필터의 구조는 이 삼중 필터 카트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에서 프리필터가 큰 불순물, 큰 뭐 모래나 이런 불순물들을 거르고요. 2단계 디펜스 가드가 미세 플라스틱과 박테리아 포낭을,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 포낭을 잡습니다. 그리고 미세 입자를 거르고 나서 이 카본 필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스프링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이 카본 필터인데 이 카본 필터가 1984년에 특허를 받은 기술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특허 기술은. 이 특허가 뭐냐면,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수출 만드는 과정인데, 아주 타고 있는 코코넛 껍질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아주 그 고압과 고냉의 상태를 만들면서 이 숯이 아주 그 크랙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 안에 이런 아주 무수한 크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압축 기술로 인해서 단위 면적당 그 수치 갖고 있는 이 단위 면적당 표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필터 한 개가 갖고 있는 그 수체 표면적이 잠실 주변 기장 표면적 6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인 거고요. 어, 이거를 사실은 다르게 환산해 봤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지름 3cm짜리, 그러니까 이 잠실 주경기장 편적 6배라고 하는 이 면적을 지름 3cm짜리 매끈한 탄소관으로 환산한다면 이게 계산해 보니까 약 4,50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계산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상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로 그 UV 램프 기술인데 원래 그 2002년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오던 그 이스프링은 무선 UV 램프 기술로 이제 탑재가 돼서 살균을 했어요. 살균을 했는데 이 기술도 1992년도 특허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탑재된 UVC LED 기술이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건 어떤 거냐면 UV 챔버 안에 빛을 투과해서 이 챔버를 이 자외선 이 빛들이 막 무수하게 이렇게 그 빛을 반사시켜서 살균을 하는 구조를 만든 거고요. 여기서 박테리아를 99.99999%니까 이렇게 바이러스를 99.99% 비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기존 모델 대비 25%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고 하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뭐냐면 기존의 이 이전 모델의 이스프링은 이 무선 UV 램프가 필터마다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터를 교체하면 램프도 교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그 이 제품은 UV 램프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내장되어 있어서 필터만 교체하는 구조로 바뀐 거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UVC LED가 수온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수온을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 친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예. 그래서 즉각적인 살균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을 생각해서 폐기되는 필터가 그 방출하는 수온조차도 이렇게 관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어떤 걸 거른다 제가 이제 거른다 살균한다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냥 주장이 아니라 어떤 검증을 거쳤느냐겠죠. 그래서 NSF라고 하는 미국 위생재단의 어떤 실험에 의해서 검증을 거친 겁니다. 이 NSF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립이에요. 내셔널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위생재단인데, 사실은 이제 이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어, 마시는 물이라든지, 먹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생 기준을 테스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증받은 지표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음, 환경적으로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독성 물질이라든지 몰랐던 오염 물질들이 발견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 사회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는 거죠. 국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ANSI 42부터 시작해서 401, 53, 55B 이렇게 이런 어떤 숫자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2006년도부터 시작됩니다. 2006년도부터 ANSI 42는 맛, 냄새, 심미적 요인을 체크하고 그다음 유기화물을 제거하는지 테스트를 하고요. 박테리아 미생물들 비활성화가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요. 2014년엔 또 401.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 의약물질이나 뭐 제초제 이런 성분들이 강물에서 발견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16년에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을 걸러내는지 이런 검사들을 지속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통과했고 이번에 미국 수질협회의 WK 마크도 받았죠. 자, 이제 여기서 한 예로 아까 ANSI 401 2014년에 했었던 그 실험 데이터를 하나로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NSF 검증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예입니다. 이게 당시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에요. 2014년 기사인데 NSI 401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인체 유해한 15가지 의약품 제초제 살충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정수기를 인증하는 기준이다 라고 했고요.
이 15가지가 이렇습니다. 15가지 제품이 이렇게 베타 차단제부터 항생제 약물까지. 이게 당시에, 실제로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현직 의사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약물, 처방이 되어지는 약물이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것들을 그러면 그 NSF에서 실험을 했다는 게 아까 NSI 401이고요. 자, 실험 데이터입니다. 이 실험 데이터가 보시면 15가지, 여기 숫자로 보는 여기 1, 2, 3, 4, 15가지 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미국에서 시판되는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자, 코땡 제품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코땡 제품은 미국의 정수기로 시판이 안 됩니다. 예, 역삼투압 정수기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미국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15가지를 모두 다 걸러내는 제품은 한 제품밖에 없죠. 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SC라고 하는 게 한 개의 필터에서 정수 가능한 물의 총량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필터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스프링 정수기는 이 필터가 그래서 1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필터 한 개 갖고 걸러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검증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분당 정수된 물의 양, 이게 물살이 가장 굵습니다. 1분당 가장 많은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쓰레기를 덜 만드는 제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 ANSI 401을 통과한 제품이 하나냐? 아메이 제품 하나냐? 15가지 제품을 만족한 거는 하나죠. 자, 그런데 그럼 다른 제품들,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들이 에버퓨어 뭐 이런 제품은 NSF를 인증받았다는 광고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인증받았다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광고하냐면 자기네가 걸러낸 것, 자기네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걸러낸다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 보다 보면 우리 제품도 NSF 검증을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 광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접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찬찬히 뜯어보면 지금 이제 이스프링처럼 전 종목을 뭐 이렇게 검증받았다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 항목, 뭐 어떤 물질 한 개, 그것에 대해서 인증받으면 NSF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관리해주는 스마트 칩 기술이라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원래 이제 개발돼서 그때부터 탑재가 되고 그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된 건데 이제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거는 그것조차도 그 모바일 환경에서 그 아메이 헬스홈이라고 하는 앱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사용량과 필터 잔류 수명을 체크해서 내가 이제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사실 이게 고가의 내구재라서 이게 렌탈형 정수기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스프링 비싼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자, 이스프링 정수기는 1, 2년 쓰고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절대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스폰서님 댁에 있는 정수기가 제가 그때 듣기로 2004년에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2004년에 설치하신 거를 작년에 그럼 바꾸신 거죠. 새 제품 나와서 예, 꼬박 20년 쓰셨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10년을 쓴다고 했을 때, 10년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해서 쓴다고 했을 때, 이스프링 본체 구매 비용과 부용과 필터 교체 비용을 다 환산해 본 거예요. 다 환산하면 여기 캐시백 받는 거는 계산 안 한 겁니다. 캐시백 받는 건 계산 안 하고 그냥 1년간 이렇게 돈이 들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 하루에 1,000원. 그리고 13.6리터의 물을 하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6리터, 쌀도 씻을 수 있고, 야채도 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프링, 정말 빠르게 시간